방금 세 번째로 높은 이북 가격, 뭐 도서 이하인 수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카운트 if랑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또 응용하는 함수를 이제 좀 살펴봤고요. 자, 5회 기출 문제 한번 좀 볼까요? 5회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5회 기출 문제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보죠. 5회 기출 문제. 여기 한번 보죠. 자, 5회 기출 문제에는 우리 그 랭크 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봤던 sum if, count if로 평균 구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sum product라고 하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죠. 5회 기출 문제예요. 5회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이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랭크 함수가 나와요. 랭크 EQ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버전별로 랭크 함수들은 좀 쓰는 게 좀 다르긴 한데 랭크 EQ 함수 한번 볼게요. 여기는 순위를 구할 값, 비교 범위, 정렬, 기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랭크는 숫자 데이터를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순차 순위를 매기는 건데, 자,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값의 순위를 구할 건지 순위를 구할 값을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그 순위가 어떤 비교 범위들 중에서 몇 등인지 그 속해 있는 범위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정렬 기준, 내가 이걸 오름차순 기준으로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 거냐, 내림차순 기준으로 큰 값이 1등이 되게 할 거냐 하는 정렬 기준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거든요. 랭크 함수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봤더니 자,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 뒤에다가 순위 표시로 몇 위 표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데이터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데이터가 쭉 적혀져 있고요. 판매 수량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럼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이 팔린 게 1위가 되고 가장 적게 팔린 게 8위가 될 수 있게끔 순위를 구해주세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판매 순위 자리에. 그래서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J5번 자리에서 우리 랭크 EQ 함수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랭크 EQ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와서 자, 첫 번째 넘버 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랭크 EQ 함수가 여기 보면 숫자의 목록 내에서 어떤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해주는 게 랭크 EQ가 해주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해주는 게 랭크 EQ 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자, 나는 판매 수량의 순위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판매 수량을 보고. 그럼 지금 J5번 자리에 표시되어야 할 순위는 G5번에 적혀 있는 판매 수량, 이 개수를 보고 전체에서 몇 등인지를 여기 J5번에 표시를 해줘야 하는 거라서 자, G5번 셀을 쿡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G5번 순위를 구하려는 수. 자, 그리고 레퍼런스 자리로 내려가서는 자, 그럼 G5번에 적혀 있는 판매 수량이 누구들과 비교가 돼야 되는지 숫자의 목록이나 배열을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식물이 252개 팔렸거든요. 그럼 얘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가 사실은 문샤인부터 저기 마리아 철화까지 이렇게 7개를 가지고 서로 크기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범위가 맞는데 조금 있다가 만약에 문샤인의 순위를 구할 때는 바이올렛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벵갈 고무나무 할 때는 위쪽에 2개랑 또 남아있는 5개랑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순위를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비교 범위가 다 달라지니까 내가 한 번에 순위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자동화가 힘들죠. 그래서 비교해야 될 범위를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사용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올렛의 판매 수량을 구할 때도 바이올렛부터 마리아 철화까지 이 전체 8개 기준 범위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짱짱이 휴멜이라는 어떤 다육이가 있으면 얘는 몇 개가 팔렸는지 자기 자신 포함해서 나머지 또 전체 범위하고 크기 비교를 해 주는 범위로 갖게 되는 건 거고 그래서 이 범위가 내가 바이올렛을 구하면서 마리아 철화까지 구하는 동안에 이 기준 범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 판매 수량 이 범위가 바이올렛부터 마리아 철화까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주소를 변하지 않게 해 주려고 하면 이 주소를 어떤 주소로 변환을 해 줘야 돼요. 주소가 변하지 않게끔 해 주려고 하면 그 주소를 어떤 주소의 모양으로 바꿔야 하죠, 여러분? 나 저 범위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딱 고정된 범위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 주소 G5에서 G10이라고 되어 있는 주소를 그쵸. 주원 씨가 얘기한 대로 절대 주소, 유진 씨가 얘기한 대로 절대 참조, 절대 주소, 절대 참조, 그쵸. F4번 키 사용해서 쓰면 되고 또는 이름 정의를 해놔도 괜찮은 거죠. 그죠?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놔도 괜찮은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해주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판매 수량 G5에서 G12 범위 잡고요. 바로 F4번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절대 주소 쭉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절대 주소로 바꿔 놓으면 순위를 구할 값은 G5, G6, G7, G8에서 G12까지 바뀌겠지만 레퍼런스 이 주소 비교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는 절대 주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더 칸으로 내려가요. 자, 오더 칸으로 내려가면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래요. 자, 여기에서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확인하고 나가면 내림차순이래요. 또는 숫자 0을 적어도 내림차순이래요. 근데 0이 아닌 값을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0이 아닌 값 이제 컴퓨터에서는 1 또는 뭐 0이 아닌 뭐 100을 적든 10을 적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 숫자 0 그냥 적어 주거나 생략을 하고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대로 확인 눌러 주시면 이제 판매 순위가 표시가 되고요. 함수 뒤에다가 문자로 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괄호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로 큰 따옴표 열고 몇 위 이렇게 큰 따옴표로 위 해서 적어주고 엔터를 해주면 판매 순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 저는 F2번 컨트롤 엔터 할 거예요. 그러면 1위부터 8위까지 판매 순위가 쭉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순위 혹시 구해졌나요? 여러분? 순위가 구해졌을까요? 순위 구해졌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랭크 함수를 지금 잘 사용을 했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이 할인 가격 있잖아요. 여기 요 자리에다가 풀어볼게요. 이거 다른 문제긴 한데 여기다가 한번 답을 구해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할인 가격을 비고로 바꿀게요. 자, 비고로 바꾸고 문제를 어, 어, 음, 음, 자, if와 랭크 EQ 함수를 사용을 해서 if와 랭크 EQ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이 팔린 세 가지 항목에는 인기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이외의 항목에는 공백 처리를 해 주는 if 문을 한번 여기다가 구해 볼까요? i 5번 자리에다가 구하고 카톡에다가 수식 한번 남겨 볼까요, 여러분? 음. 자.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이 팔린 세 가지 항목, 그러니까 1, 2, 3위가 되겠죠. 가장 많이 팔린 항목에 인기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는 공백 처리를 하는 if와 rank eq 함수를 콜라보해서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죠. 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나요? 음. 가요. 자, 힌트를 조금 주자면, 자, if를 먼저 불러오는 게 맞죠? if를 먼저 불러오는데, 어쨌든 인기 상품이냐 공백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true면 인기 상품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를 하겠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답은 두 가지 케이스는 정해져 있고요. 이 로지컬 테스트 자리가 문제인 거죠. 자,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들어가서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이 팔린 세 가지 항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린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3등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뭐 지은 씨랑 우리 주원 씨 벌써 이제 풀어서 올렸는데, 그쵸. 지은 씨랑 주원 씨랑 지금 다른 게 주원 씨가 부등호 한번 체크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랭크식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고. 아, 주원 씨는 오름차순으로 구했구나. 주원 씨 구한 방법도 틀리진 않았네. 지금 여러분 카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은 씨는 내림차순으로 구해서 3등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해서 인기 상품을 구한 거고, 주원 씨는 오름차순을 구해서 3등 이상으로 올라간 것들을 구했네요. 그래서 인기 상품을 이렇게 또 구해줬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if 해서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린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세 가지 항목이니까 랭크 함수로 랭크 EQ를 불러서 랭크 EQ에 일단 들어가는 거죠. 랭크 EQ에 들어가서는 자, 판매 수량으로 봐야 되죠. 판매 수량 가지고 자, 또 판매 수량 범위 잡아서 절대 주소 해 주셔야 되죠.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우리 판매 수량 기준으로 순위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순위를 구할 값은 판매 수량 G5번이고 그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비교 범위 수량은 G5에서 G12 영역이니까 거기를 절대 주소를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덕하는 0을 적어줘도 되고 그냥 생략 가능해요.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요. 다시 if로 돌아가는 거죠. 자, 다시 if로 돌아가요. 자, 왜 돌아가느냐? if 만약에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했어요. 순위를 구한 그 값이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순위에 1이거나 2이거나 3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1이거나 2이거나 3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3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냐 내림차순으로 구한 그 순위의 순위 크기 순서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인기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했더니 여기는 인기 상품이 아니라서 공백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쭉 범위 잡아서 F2번 컨트롤 엔터 했어요. 그러면 인기 상품 1등, 2등, 3등에만 인기 상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돼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응용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요렇게.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구해졌나요? 혹시 해결되셨나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if 함수에서 여기 순위를 구한 다음에 순위를 구한 그 수치 데이터가 3 보다 작습니까?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조건식을 이해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4번 문제요.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썸 프로덕트 함수네요. 자, 썸 프로덕트 함수는 배열 1, 배열 2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데 프로덕트가 곱하기, 썸이 합이에요. 그래서 곱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합해 주는 게 썸 프로덕트 함수예요. 자, 문제를 보면 총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라. 자, 단가하고 판매 수량, 단가하고 수량을 곱하면 판매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액을 다 합해 봐라. 그래서 썸 프로덕트 함수를 쓰세요 되어 있어요.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8가지가 있나 봐요. 8가지가 있는데 그 8개의 단가가 지금 적혀져 있고 개당 단가가 적혀 있고 현재 판매 수량이 몇 개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판매한 매출이라고 하면 자, 바이올렛은 28,500 원짜리 252개 했어요. 그럼 이거 2개 곱해야 되죠. 이거 2개 곱하고 요것도 2개 곱하고 각각 곱한 거를 8개를 다 더하면 이번 달 매출이 얼만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더하기 해 주세요 하는 기능을 하는 게 sum product 함수거든요.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를 불러와서 처음 보는 함수지만 불러오면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지금 적어 주죠.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 나 곱해서 합을 구해야 하는데 대응되는 값끼리 곱한대요. 그럼 대응이 될 수 있게끔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대응을 시킬 값의 범위는 단가 범위 하나랑 판매 수량 범위 하나니까 배열은 2개만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1번 첫 번째 배열에서는 단가 범위를 쭉 잡아주는 거죠. 단가 범위 F5에서 F12번 범위를 쭉 잡아주고 이 범위와 어레이 2에 가서 똑같이 대응되게끔 하는 게 이렇게 줄 쫙 맞춰서 G5에서 G12 영역을 또 8개를 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배열에 대응되는 값끼리 다 곱해서 다 더한 매출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만약에 이게 이번 달 매출이다. 뭐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번 달 매출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뭐 8,200, 뭐 35만 얼마 이렇게가 전체 매출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썸 프로덕트 함수까지 됐나요? 자, 썸 프로덕트 함수는 대응되는 범위를 잘 이렇게 매칭만 시켜주시면 곱해서 더한 결과값 매출을 좀 빨리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인제 함수는 정리를 할 거고 함수는 제가 다 풀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함수 다 못 풀어도 A 등급 맞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함수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라 시간이 사실 필요하고 이해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치만 2, 3, 4 작업 그리고 지금 함수 이외에 우리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거는 몇 번만 연습하고 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인제 출석 인정 과제 낸 것들 이렇게 과제 체크를 해서 보면 뭐 너무 다들 잘하고 있고 함수들만 몇 개 빼놓고는 다 작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험을 일단 잘 보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인제 다른 부분들 뭐 다른 우리
목표값 찾기 2, 3, 4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 거고 오늘 상우 씨가 인제 그 데이터 범위 잡는 부분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이래서 차트 부분 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사작업을 날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사작업 시트 날려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작업 시작할 때는 사작업 시트는 만들어 놓고 작업하지 않죠. 작업하지 않고요. 자, 제가 아마 수업을 할 때 범위를 잡고 우리 F11번 키를 꼭 누릅니다 해서 차트 시트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범위를 잡아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뭐 바이올렛 뭐뭐뭐 이렇게 잡고 필요한 뭐 수량이랑 단가도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F11번을 딱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오늘은요. 요렇게 한번 해 보죠. 제 1 작업이에요. 여러분 4 작업 시트 삭제해 주세요. 삭제해서 날려 주세요. 음. 자, 삭제해서 날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빈 셀 찍어 보시고 빈 셀을 찍고 비어 있는 셀을 찍은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빈 셀에서 그냥 F11번 키 툭 눌러요. 그냥 빈 셀에서 F11번 키 눌러 보세요. 그러면 밑에 시트 차트 시트 생성되는 거 보이죠? 여기서 이거 그냥 제4 작업이라고 그래프는 안 보이지만 제4 작업이라고 하고 3 작업 뒤에다가 배치를 해서 가져다 놔요. F11번 그냥 빈 셀 아무것도 잡지 않고 빈 셀에서 F11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차트가 원래 그려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하냐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1 작업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F11번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처음에 딱 범위 잡고 이렇게 딱 했는데 잘 안 돼요. "선생님 나 한 번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1 작업에서 빈 셀을 찍고 F11번 키를 눌러요. 자, 눌러서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가지고 딱 3 작업만 해 주면 끝나요. 범례 2개 만들어 주고 가로와 X축 범위만 잡아 주면 끝나요. 여기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범례 항목 하나 추가를 하죠. 자,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계열 이름이 뭡니까 하면 범례 첫 번째 거 이게 계열이죠. 범례 첫 번째 거 적어 주면 되죠. 여기다가 판매 수량 단위 개 이렇게 적어 줘요. 첫 번째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판매 수량 계열이 하나 필요하다. 그 계열 이름은 판매 수량. 그러면 그 계열을 표시하는 계열 값은 어떻게 되냐? 여기 원래 있던 데이터를 지워주고요. 계열 값은 어떻게 되냐? 계열 값은 1작업에 가서 1작업에 있는 판매 수량을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작업에 있는 판매 수량을 잡아줄 건데 관엽식물하고 다육식물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판매 수량 중에 관엽식물하고 다육식물에만 해당되는 범위만 딱 잡아주면 되죠. 이제 보고. 관엽식물하고 다육식물 것만 잡아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칸 하나랑 건너뛰어서 5개 쭉 잡고 마지막 거 건너뛰어서 하나만 잡아주고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6개 와야 되는데 잘못 왔네. 제가 범위가 지금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잡을게요. 아이고, 멈췄다. 여러분들은 6개 다 잡혔어요? 5개 나왔어요? 튕겼어. 여러분들은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6개 다 나왔나요? 자, 보자. 방금 작업하던 거 우리가 5회. 자, 다시 볼게요. 비어있는 셀에서 빈 셀에서 F11번. 자, F11번에서 제4 작업. 아이고. 제4 작업 엔터. 만들어져 있던 게 있었구나. 자, 저는 4 작업에 가서 요거 미리 만들어진 거 지우고. 자, F11번 누르고
작업 뒤에 가고요. 자, 차트 도구 디자인 데이터 선택에 가서 범례 하나 추가합니다. 해서 여기다가 판매 수량 괄호 열고 단위 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하고 계열값 자리 원래 데이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1작업으로 가요. 가서 자, 하나하나씩 잡을게요. 드래그 하지 말고 관엽하고 다육식물의 판매 수량이니까 하나 첫 번째 거 찍고 컨트롤 키 그다음 누른 다음에 자, 관엽, 다육, 관엽, 마지막 다육까지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 한번 해주죠. 그러면 6개 막대기 이렇게 쭉 뒤에 올라오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범례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요. 범례를. 자,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단가예요. 자, 이번에는 단가여서 자, 단가도 계열 원래 있던 값 지우고 1작업에 가서 단가를 선택하는 거죠. 관엽이냐 다육식물이니까 공기정화 2개 빼곤 잡아주는 거죠. 하나 찍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잡을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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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또 6개를 쭉 잡았어요. 자, 잡으면 요렇게 지금 이제 단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막대 그래프는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는 높아지고 요렇게 조절이 될 거라서 범례 2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X축에 1, 2, 3, 4, 5, 6 나오잖아요. 그걸 가로 항목 축에 가 가지고 편집으로 1작업에 가서 잡아 주시면 돼요. 이제 식물 이름, 관엽식물. 자, 관엽하고 다육식물에 해당하는 식물 이름 6군데만 선택해서 확인을 해 주면 여기 X축에 이렇게 이름 올라오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작업에서 범위를 잡고 F11번 키를 누르면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데이터 선택에 가 가지고 요렇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인제 작업 우리 위에 있는 단위들 있죠? 이 단위들을 이렇게 시작을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혹시 이 방법으로 지금 차트 한번 만들어 봤나요? 만들어지나요 잘? 음. 돼요. 상호 씨도 되고. 아니 근데 상호 씨뿐만 아니라 이번 주 중에 그래프 때문에 조금 고생했는 친구들이 질문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한 거고 혹시 다른 친구도 오늘 지금 실시간 강의 들어온 친구들 중에 2, 3, 4 작업에서 뭐 좀 잘 안 되거나 잘 했던 부분들 어 있을까요? 질문할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음. 자, 아이고 어디 갔냐. 고급 필터구나. 요걸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오늘 16회죠. 자, 오늘 출석 인정 과제 공지할게요. 그러면 오늘 출석 인정 과제는 음 오늘 12월 08일 마지막 출석 인정 과제는 기출문제 16회를 풀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 제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이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업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제출입니다. 제출이고요. 오늘 우리가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데, 일단 뭐 전체적인 인사는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8번의 수업을 이렇게 또 했네요. 해서 종강은 하는데요. 우리 수업이 이제 ITQ 자격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 위주로 제가 수업 진도는 나갔고 여러분들 매 회차마다 실시간 강의도 너무 잘 들어와 주고 녹화 강의도 나중에 빠짐없이 잘 듣고 과제도 잘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수업 분위기도 좋고 잘 해준 반이어서 내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지금 종강인데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뭐 내일 수, 목, 금 아직 3일 남았어요. 3일 동안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문제 꼭 풀어서 잘 안 되는 거 새벽이든 아침 일찍이든 질문 보내놔 주세요. 보내놔 주시면 제가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항상 회신해 줄 테니까 잘 풀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요. 좀 이 코로나 속에 시험 치러 간다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또 활동한 시간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12월 31일 날 우리가 또 합격자 발표로 좋은 소식으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준비해서 가 주시고 수업 종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오늘 저녁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질문 카톡으로 편하게 항상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석 인정 과제 힘들겠지만 1회부터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전체 다 풀어 가지고 제출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